간 청소가 어렵다면 또 다른 대체 방법을 기적의 간 청소 또는 건강과 치유의 비밀의 저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인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있는 이 노하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뇨 환자나 암 환자들은 간 청소하실 때 전문가의 지시 하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시다가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당뇨 환자나 암 환자들은 이 사과 주스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산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의 대체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볼게요. 간 청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사과 주스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속이 울렁울렁해서. 그리고 막 부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사과 주스가 먹기 어렵다면 순수한 사과산 가루, 이렇게 사과산 가루가 있어요. 약간 앱섬솔트 비슷한데 사과산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산 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셔도 좋긴 한데 좀 너무 셔요. 그럴 때는 이제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압착을 해서 같이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레몬 오일이나 비타민C 오일, 가루 이런 걸 활용하셔도 돼요. 꼭 비타민C 가루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사과산 가루가 없으면 비타민C 가루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과산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과산에다가 활용을 하시는데, 순수한 사과산이나 크랜베리 주스 100% 순수한 거여야 됩니다. 당조림 없는 거, 당도 안 들어간 거.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 등으로 대체하셔서 하루는 사과산, 하루는 크랜베리 주스, 요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해서 담석을 유화시켜도 돼요. 요걸 활용하셔도 되고, 이 사과 주스에 들어있는 이 사과산은 이 담즙 일부를 용해시키고 돌을 부드럽게 하는데, 담즙관을 확장시켜서 담석이 이 담즙관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과산이나 사과 주스나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크랜베리 주스 역시 사과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즙관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요거 아시면 되고, 앱섬 솔트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앱섬 솔트가 이 부작용이 있는 분들,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앱섬 솔트에 알러지가 있거나 이 앱섬 솔트 약간 울렁울렁 돼서 어려우시다, 그러면 앱섬 솔트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구연산 마그네슘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을 활용하셔도 배출을 용이하게 도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마카다미아 오일을 활용하셔도 되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뭐 식용유처럼 나온 그런 걸로 말고 약용으로 쓰는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 오일을 활용하시는데, 마카다미아나 또는 저온 압착한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는 가능하지만 저온 압착 오일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까놀라유는 유전자 변형된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콩기름이나 가공된 기름도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일에 대한 부작용은 이렇게 하시는데, 네 번째,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요게 뭐냐면, 담낭 질환이 있거나 담낭 절제 수술을 했거나 담낭이 없는 경우, 담낭 절제 수술을 해서 간 청소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담낭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담낭이 이미 제거돼서 담낭 절제 시술을 하신 분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럼 담낭이 있어도 담석이 잘 생기는데, 담낭을 절제했으니 이 담낭이 제거가 안 되니까 간으로 뭐 담도 당간이 다 막혀서 당간 폐색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간전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일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어펜딕스, 부속기라고 여기는 맹장일지라도 절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해독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담낭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담낭 제거 시술을 하셔서 담낭이 없을 때 이미 제거된 경우에는 간 청소하기 전에 앞서서 2, 3주 동안 크랜베리 주스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크랜베리 주스가 없으면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셔도 되고, 사과 주스를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절제 시술하신 분들은 담낭이 없으니까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 이제 되게 많이 쓰는 게 소간에서 나오는 소의 담즙을 함유하고 있는 담즙 보충제를 많이 활용들을 하시고 있는데, 효소가 안 나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아로마 오일에 이 다이자이저 같은 소화 효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도움이 돼요.
동물성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 담낭이 없게 되면 다시는 음식물의 적절한 소화에 필요한 양의 담즙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담낭 제거 시술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담즙 분비가 안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하고 지방을 드시면 고도의 담즙산이 요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담낭 제거 시술까지 하셨는데도 그날 시술하고 오셔서 그날 바로 한우집으로 가신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기를 해독하고 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드시면 아주 과잉 담즙산이 있어야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이런 엉터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개선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낭이 없으면 다시는 음식물의 적절한 소화에 필요한 양의 담즙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는 살아있는 로푸드 위주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는 담즙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소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산 음식 위주로 812를 기억하세요. 죽어있는 음식 말고 산 음식 위주로 여러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무처럼 소화 효소가 많이 있는 것들. 그래서 하는 말은 왜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에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왜 아침에 1번 라인에 쭉 있냐면 간에 담석결석 생기지 말라고. 설포라판이 간하고 신장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밀키트 개발한 것 중에 암 환자나 모든 건강한 사람이나 먹을 때 넘버1이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간하고 신장부터 해독하는 거예요.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샐러리, 민들레, 모링가 등등에 아셨죠? 그래서 자꾸 영양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해독이 먼저예요.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균형지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담즙 보충제를 쓰시다가 이 담낭 절제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설사 증세가 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즙 보충제도 중단하셔야 되고 가장 안전한 거는 이런 다이자이즈나 또는 식사하실 때마다 물을 나물로도 또는 무지짐으로도 생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간 청소하고 싶은데요. 담낭을 절제해버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간 청소 이전에 물론 전문가의 지시하에 상담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주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완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당뇨나 암 환자들 저혈당증이 있거나 칸디다 진균 감염이 되어 있거나 또 위궤양이 있거나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 주스보다는 사과산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과 주스를 분말 형태의 사과산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사과산 캡슐은 피하시고 특별히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 사과산은 안 됩니다. 100% 순수한 사과산 파우더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섭취 전에 사과산을 적절히 용해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과산은 어느 정도로 6일 동안 먹냐면 사과 주스 대신에 사과 주스 1리터를 먹는 대신에 사과산을 드시는데 6일 동안 사과산을 얼만큼 드시냐면 2분의 1 작은 숟가락 정도. 작은 수저 반 정도. 그러니까 티스푼 하나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한 큰술 자기 체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체중이 조금 과하시고 이런 분들은 숟가락 한 큰술 정도. 체중이 그냥 미디엄 정도다. 그러면 숟가락 작은 술 반. 작은 술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작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티스푼 정도 되겠죠. 요것을 물 1리터에다가 녹여요. 똑같이 1리터의 사과 주스를 먹는 것처럼 물 1리터에다가 사과산가루 2분의 1 작은 술이나 한 큰술을 드시는데 저희가 왜 오렌지 주스에다 짜서 드리냐면 좀 이렇게 너무 셔서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요걸 드시고 나면 치아가 변색되고 탈색될 수가 있어서 물로 헹궈 주셔야 돼요. 유기산이 많은 것들을 드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과산 2분의 1 작은 술에서 이 체력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한 큰술을 상온의 물 1리터에 녹여서 하루 1리터의 사과 주스 대용으로 사과산을 1리터를 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 또한 사과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랜베리 주스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첨가물이 없는 거 반드시.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를 쓰실 때는 120ml의 물에다가 120ml의 주스를 6일 동안 하루에 대신 4번 드시는 거예요. 710ml 우리 썼던 거 기억나시죠? 앱섬솔트 60에다가 물 710ml. 그래서 그런 비율로 크랜베리 주스를 또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크랜베리 주스, 하루는 사과 주스를 병행하셔도 돼요. 자, 간 청소 2, 3주 전에 매일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면 반드시 담낭 절제 시술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간 청소 이전에 이렇게 한 2주 정도 크랜베리 주스를 계속 드시면 상당히 그 담석이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다른 대안은 사과 탄산 식초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순수한 non-GMO 올게닉으로 된 거. 예, 그래서 물 한 컵에 사과 탄산 식초 한두 큰술을 6일 동안 하루에 4컵씩 드시는 방법도 담석을 녹이는데, 담즙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간 청소가 끝났는데 며칠 동안 두통이 막 생겨요? 그리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메스꺼움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간 청소 다시 하셔야 돼요. 예. 자, 간 청소 후에 며칠 동안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있다면 대부분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예요. 견과류를 많이 먹었다거나, 간 청소 하시면서도 식사를 과식을 하셨다거나, 간식을 하셨다거나, 이래도 이래요.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드셨거나. 자,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드문 경우지만 간 청소를 마친 후에도 담석이 계속 간 밖으로 빠져나가요. 사실은 우리 폐암이 사라졌대요 하고 우리 누구 아시잖아요. 예, 그 친구는 지금도 계속 나와요. 5단계 해독하고 나도 기생충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막 이만한 것들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예, 이 돌들에 의해서 배출된 독소가 순환계로 장관 순환을 해서 계속 역류를 해요. 역류성 식도염처럼 계속 역류해 버려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사과 주스를 120ml 정도를 일주일 동안 드세요. 연속 마시거나 불쾌감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마셔요. 사과 주스는 요때는 식사 1시간 30분 전에, 식전에 사과 주스를 드시고 늦게 나오는 이 담석들을 치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대장 세척을 하시고 간 청소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담관이 너무 폐쇄되어 있으면 담석이 효과적으로 안 나와요. 그럴 때는 한 번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간 청소, 신장 청소할 때 반드시 제가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 신장 청소할 때 여러분이 키드니 디톡스, 우바우르신, 말린 수국뿌리, 머시멜로우 루트 한 10가지의 신장 해독하는 키드니 디톡스에 쓰는 천연 치료제 약이 요새는 이제 미국에 있는 닥터 매직 팀들을 통해서 이게 해외 직구하셔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실 때 물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수분을 공급하는 물 이외에 조직을 청소하는 물을 3컵 정도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 이온화된 물은 어떻게 드시는 거죠? 물을 팔팔 끓이기만 하면 돼. 예, 경수 말고 연수를. 그래서 하늘마을에 저기 보시면 아침에 이온화된 물 끓여놓죠. 예, 거기 보시면 인디안 돼지감자 차도 있고 대추차도 있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팔팔 끓여서 15분 정도 팔팔 끓여서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청소, 간 청소할 때, 그리고 간 청소 이후에도 지금 합병증이 생긴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이온화된 물을 계속 드셔서 조직에 남아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시라는 거예요. 조직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온화된 물을 순환하는 독소 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온화된 물을 담은 보온병에다가 게다가 조금 속이 미식미식하거나 울렁울렁 되시면 생강을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구역질이 많이 멈춰요. 그래서 항암하고 나서 이 보미팅, 구역하셔? 예, 구역질 나실 때 생강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역질이 금방 먹고, 그 다음에요,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캐모마일 차를 허브차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허브차를 드신다 하면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상당히 갱년기 장애 트러블도 없애주고요. 담석을 녹이는 분색입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차를 2-3잔 드시면 소화기관이나 이 신경계통을 많이 멘탈을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기 보니까 캐모마일은 석회화된 돌의 훌륭한 분색입니다. 예, 담석 분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드신다고, 차를 드신다고 하면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 청소하는 도중에 아플 때 응급 처방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데 간 청소할 때 여전히 아프다? 그럼 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 드물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밤에 토하거나 울릉도 배 탄 것처럼 미식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 이 현상은 담낭이 담즙과 담석을 힘으로 배출해서 담즙의 오일을 위장 속으로 다시 밀어내면서 역류할 때 오는 증상이에요. 이상 증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약간의 담즙과 결합한 오일이 위장 쪽으로 올라오면 속이 울렁대고 메스꺼워져요. 이 경우에는 이 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하신대요. 그러나 이건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가벼운 통증입니다. 자, 그럴 때 응급 처방은 뭐냐면 몇 초 안에 메스꺼움을 멈추게 하는 치료법이 염산 베타일 하나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하는 거 알로에베라 주스 종종 있으시잖아요, 집에. 변비 치료하려고 알로에베라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이 피부 좋아지려고 알로에베라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알로에베라는 항암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알로에베라 주스 2큰술 정도를 드시면 메스꺼움이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왜 그러냐면 알로에베라를 쓰면 식도 가렵근이 확 닫혀버려요. 그래서 역류하는 오일 혼합물이 식도로 올라가지 못해서 메스꺼움이 싹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를 활용하시는 것도 메스꺼움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왜 위암 환자들 이 알로에베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간 청소를 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담석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원인이 뭘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담석이 너무 단단하게 섞여야 됐어요. 예, 그래서 간대 당관 폐색이 너무 심해. 그러면 처음에 간 청소할 때 사과 주스가 담즙간을 확장시키지를 못했고 유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부드럽게 녹이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돌이 나오기 전에 2-3번의 간 청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암 전문가들은 대개 이 5단계 해독을 1년에 2차례 하고 간 청소는 한 달 간격으로 3주 간격으로 하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죠. 기적의 간 청소에서. 그래서 사실은 3주 간격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대로 지금 5단계 해독을 차례차례 1년에 2차례 하신 분들은 사실은 매일 장 청소만 해줘도 그렇게 담석이 많이 이 당간 폐색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석 제거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실 때는 2-3번의 간 청소를 연달아 하셔도 되는데 특히 담낭에 섞여야 된 담석이 있으면 담석 분쇄기로 알려진 창카비에드라 허브, 피에드라, 이 스페인어로 창카피에드라는 돌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모마일처럼 창카피에드라를 쓰셔도 되는데 요거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 카모마일을 쓰시면 돼요. 대신 난지어 유기농으로. 예. 그래서 간과 담낭이 더 효율적으로 담석을 배출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신장 해독하는 차를 드셔도 되고요. 예, 그때 캐모마일 차를 계속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신장 디톡스하는 그 치료제를 허브차, 거기가 다 허브예요. 허브를 계속 뭐 하루에 1개나 이런 식으로 계속 드셔도 돼요. 그러면 상당히 담석이 부드러워지겠죠. 결석하고. 그리고 다음번 간 청소하기 전에 최소한 2-3주 동안 매일 3번씩 창카피에드라 추출물 20방울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구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뭘로 쓰시면 좋냐면 카모마일 차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캐모마일 차를 하루에 2-3잔 마시는 것도 이 담석을 녹이는데 섞여야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과탄산 식초가 있는 분들은 사과탄산 식초를 이렇게 데펴요. 4x4 꺼즈 같은 거나 그 꺼즈 있죠. 이런 가제수건 같은 거에다가. 이런 거에다가 천조각에 적셔서 가만히 누워서 20-30분 동안 간과 담낭 위에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돼요. 예, 그래도 담석이 유화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간 청소 때 간과 담낭을 지원하고 더 많은 돌의 배출을 이끌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과탄산 식초 대신에 따뜻한 피마자유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쾌한 간 청소 반응은 대개 3일, 6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쾌한 반응들은 뜨거운 이온화된 물, 조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이온수를 계속 하루에 3컵, 4컵 정도 드시면 빨리 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물을 사용해서 조직 세척 방법을 따르고 장 세척을 하셔서 대장을 깨끗이 하면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 청소 이후에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대장 세척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다 싶으면 간 청소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 외에 간 청소하는 7일 동안 매일 아침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희석하지 않은 무가당 레몬 주스를 3큰술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C 가루 있죠? 그거를 드셔도 돼요. 예, 난지어 유기농이고,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C, 그 레몬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담낭을 자극해서 간 담석을 부드럽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예, 간에 신장에 담석과 결석이 잘 안 생기게 하려고 밀크시슬하고 비타민C를 계속 드시는 거예요. 예, 면역력도 올려주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계속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장 청소가 안 되고 나서 간 청소를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예,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원 스텝, 예, 대장 청소, 투 스텝, 기생충 제거, 쓰리 스텝, 신장 청소, 네 번째는 간 청소, 다섯 번째는 혈액과 혈관 청소하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간 청소 동안 담낭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도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 천상관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일지라도. 그래서 실제 간 청소하는 당일날 관장을 하셔서 빼는 방법도 또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이제 간 청소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셨습니다.